여러분의 아주 친한 친구가 당신을 배신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용서를 구한다면 당신은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은중과 상현, 이 드라마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드라마 은중과 상현의 스포일러 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며칠 전에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현을 다 보았습니다. 일단 제 감상평은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드라마는 전체 15부작으로 장르는 인생 드라마이며 연출은 조영민 감독님, 극본은 송혜진 작가님, 출연은 김고은님, 박지연님, 김건우님 외 다수의 배우님들이 출연하셨고요. 15세 이상 관람가로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한때 가장 친했지만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된 류은중과 천상현, 이 두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드라마 작가 은중과 유명 영화사 대표 상현은 그동안 전류 상태였지만 40대에 이르러 재회하는데 상현이 은중에게 자신이 시한부로 곧 안락사를 할 예정이니 마지막 친구로서 곁에 있어달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과거 상현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은중은 당연히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게 되죠. 이 거절의 순간부터 드라마는 은중의 시점을 통해 두 사람이 10대부터 40대까지 겪은 애증과 배신 그리고 질투의 역사를 숨가쁘게 회상하게 됩니다. 10대 시절 가난하지만 따뜻하고 사랑받던 은중과 부유하지만 가족의 사랑에 목마른 상현은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인데요. 은중은 상현의 물질적인 완벽함을 동경했고 상현은 은중이 가진 사랑받는 능력을 질투했는데요. 특히 상현의 엄마와 오빠 천상학이 은중을 진심으로 아끼자 상현의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10대에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은중의 첫사랑이자 상현의 오빠인 천상학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던 천상학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후 집안이 몰락한 상현은 강릉으로 떠나며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20대의 학교에서 다시 만난 은중과 상현은 은중이 상현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며 다시 우정을 쌓아가지만 엇갈린 사랑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립니다. 은중은 카메라 동아리 선배 김상학과 예쁜 연인 관계였지만 김상학은 상현의 죽은 오빠 천상학의 후배였고 상현은 사실 김상학을 만나기 위해 이 대학에 왔을 정도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김상학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상현은 오빠의 죽음에 얽힌 가장 아픈 진실을 김상학과 함께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을 얻게 되는데요. 사랑과 우정 모두에게 배신당한 은중은 김상학과 헤어지고 상현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 상현은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 속에 빠져 은중의 도움마저 열등감으로 왜곡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절교라는 형태로 완전히 파국을 맞게 됩니다. 30대 영화 제작사의 PD가 된 은중은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공교롭게도 그 프로젝트의 공동 PD로 천상현이 촬영 감독으로 김상학이 합류하며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은중과 상현은 메인 PD의 자리를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 상현은 열등감과 김상학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은중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은중은 시나리오 실력으로 맞서 메인 PD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김상학은 뒤늦게 자신의 진정한 사랑은 은중뿐이었음을 깨닫고 은중에게 용서를 구하는데요. 은중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상현이 도도했던 자존심까지 버리고 울면서 은중에게 김상학을 포기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고 결국 은중은 상현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김상학과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후 영화사를 차린 상현은 은중이가 만든 시나리오를 훔쳐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결국 은중은 깊은 슬럼프에 빠지며 영화계를 떠나 드라마 작가로 전향하게 됩니다. 40대 상현은 안락사 동행을 거절하는 은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빼앗았던 영화가 은중의 작품이었음을 세상에 고백하며 공개적으로 속죄하게 됩니다. 은중은 상현이 남긴 솔직한 자기 고백서를 읽고
상현의 모든 악행이 결핍된 사랑과 지독한 열등감에서 비롯되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데요. 결국 은중은 상현의 손을 잡고 안락사 예정지로 함께 떠나게 되죠. 마지막 여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며 40년에 걸친 애증과 질투를 내려놓고 화해하게 됩니다. 안락사 당일 상현은 은중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넨 후 망설임 없이 스스로 독약을 주입하며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요. 드라마는 은중이 상현에게 보내는 따뜻한 작별 인사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주마등처럼 보여주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은중과 상현 두 인물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에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은중이를 보면 어우 너무 착해, 마음씨가 고와, 에이 안 됐네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대체로 칭찬하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많았어요. 반면 상현이를 볼 때는 저거 사탄 들렸어, 아이고 불쌍하다 하는 화가 나거나 안타까운 감정밖에 없었죠. 악한 행동을 해서 화가 나지만 그 친구의 안타까움이 이해가 되는 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드라마의 여러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저 역시 은중이가 되었을 때가 있었고 상현이가 되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현이처럼 남에게 사탄 들린 짓을 하진 않았지만 상현이가 느꼈을 질투와 열등감을 비슷하게 경험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상현과 김상학처럼 좋아했던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차인 경험은 다들 있잖아요. 그 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노력해도 잘 되지는 않죠. 은중의 경우인 물질적 또는 어떤 성과에 대한 열등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 때는 주로 공부나 예체능의 성적이 그랬고 사회에 나와서도 물질, 실력적 차는 너무나 많이 보니까 셀 수도 없고요. 이렇게 제가 살면서 은중과 상현이었던 경우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 내용에 공감이 많이 되었고 캐릭터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면서 감정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은중이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상현이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도 있지만 창피하고 미숙하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여러 배우들이 출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류은중 역할의 김고은님하고 천상현 역할의 박지연님의 연기가 대단하시거든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박지연님이 연기하신 천상현의 최고의 장면을 뽑자면 드라마 13화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인데 상현이가 은중이 몰래 은중이와 친한 감독을 매수해서 은중이의 작품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상현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은중이 없는 틈을 타 은중의 어머니 장순영을 찾아가게 되죠. 상현은 장순영에게 나 나쁜 년인데 안아주면 안 되냐고 고해성사하듯이 자신의 죄를 털어놓게 됩니다. 여기서 상현이 실제 원한 것은 아마도 진짜로 안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혼내거나 멈추어 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상현은 은중에게 은중의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고 소중한 창작물을 빼앗아가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장순영은 상현에게 따뜻한 포옹과 또 와라는 애정이 담긴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 뜻밖의 조건 없는 사랑은 상현의 죄책감을 더욱 증폭시켰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 억눌렸던 죄책감과 슬픔이 터져나오면서 미소가 눈물로 뒤바뀌고 상현이 황급히 자신의 부끄러운 얼굴을 돌려 울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그녀의 내면에서 친구를 향한 사랑과 친구에게 비수를 꽂은 자기 혐오가 충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현은 은중을 사랑함에도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이 싫었기에 큰 죄를 범했고 이 이중적인 고통은 박지연 배우의 섬세한 연기 덕분에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 상현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악역을 넘어선 비극적인 인물로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류은중을 연기하신 김고은님을 보자면 이야 이거는 뭐 연기의 신이야. 저는 이 드라마가 김고은님이 맞지 않으셨다면 나올 수가 없는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말에 김고은님이 은중과 상현으로 시상식 후보에 오르신다면 무조건 받으실 것 같아요. 가장 잘한 명장면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1화서부터 15화가 되는 드라마에서 매번 나올 때마다 최고였으니까요.
저는 이 드라마가 류은중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류은중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의 인물이나 상황을 묘사하고 그녀가 겪은 감정들을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의 삶을 묘사하더라도 은중이가 그 사람에게 보고 들은 것을 은중이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배우 김고은님은 이 드라마에서 너무나 은중이의 역할을 잘 소화해내셨습니다. 상현과 대비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상현은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는 인물이고 은중은 그것을 흡수하는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 주로 상현에게 당하는 인물이죠. 그렇게 상현이에게 당할 때마다 은중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얼굴이 굽고 숨소리가 떨리는 연기들은 은중이가 겪는 고통의 깊이와 무게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터지며 캐릭터들의 감정의 소용돌이가 엄청 몰아치는데 특히 상현이가 미친 듯 날뛸 때 은중은 당황하거나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은중의 이러한 감정 연기들이 감정적으로 과잉되지 않고 현실적인 적당한 감정선에서 끊어내며 드라마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이것이 상현이 은중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현의 극단적인 행동이나 언행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막장 드라마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중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그런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줌으로써 상현의 행동이 더 이상 막장 드라마의 악행이 아닌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 같은 예술적 은유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은중의 연기는 마지막까지 대단합니다. 안락사 전날 은중과 상현은 화해를 하고 다음날 상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은중은 받아들이며 극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은중의 모든 행위는 도덕적인 선함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는 자신이 상처받은 영혼을 받아들임으로써 엄청난 감동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배우는 40년 동안 서로를 비추는 친구의 모습을 완벽하게 해냈으며 이들의 탁월한 연기 덕분에 시청자들은 자신의 내면 속 은중과 상현 모두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명장면 하나를 선택해보자면 아마도 드라마 마지막 15화에 나오는 안락사 전날 밤에 은중과 상현이 침대에 누워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일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 은중과 상현이 침대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위아래 반대로 누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반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누워 있는 거죠. 친구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은중과 상현의 관계가 부정적이었던 긍정적이었던 서로를 대변하고 현재를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중이를 상현이가 만들어줬고 지금의 상현이를 은중이가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와 비슷한 대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은중과 상현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은중과 상현은 하나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은중이는 한 인간의 긍정적인 자아이고 반면 상현이는 같은 인간의 상처받은 자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라마에서 상현이가 지난날 은중이에게 못된 짓을 한 것에 후회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은중은 후회하는 상현을 감싸주며 그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은중이 상현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는 단순히 친구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자아가 상처받은 자아의 모든 아픔과 과오까지 끌어안고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중은 상현의 마지막 요청을 들어주며 40년의 애증을 끝내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는 가장 숭고한 형태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은중과 상현을 합쳐서 하나의 인간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극 중에서 은중과 상현은 하나의 인간이 가진 욕구와 결핍을 둘로 나눠 놓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은중은 결핍된 환경 속에서도 타인과 자신의 사랑으로 자존감이 단단한 우리 안의 건강한 자아를 상징하는 것 같고 상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족의 사랑이 결핍되어 자존감이 무너진 우리 안의 상처 입은 자아를 상징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이 둘을 합쳐보면 은중일 때도 있었고 상현일 때도 있었던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드라마에서 상현은 오해와 자신의 향한 증오, 열등감, 죄책감 때문에
은중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 은중에게 용서를 구하고 은중이가 그것을 받아줌으로써 상현은 비로소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상현이처럼 후회할 짓을 했어도 그 미숙했던 과거 또한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증오와 열등감,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드라마는 은중을 통해 알려줍니다. 은중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만 엄마, 윤 선생님, 김상학 등 주변 인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집니다. 결국 드라마는 우리에게 나의 미숙했던 상현을 용서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은중이처럼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힘을 길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했든 못했든 그게 바로 나 자신임을 수용하고 친절함과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장단점을 알아보면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장점은 첫 번째, 단순한 로맨스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 애증, 경쟁이 뒤섞인 여성 간의 관계를 매우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다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연기하신 김고은님, 박지연님 외 많은 배우분들께서 엄청나게 연기를 잘 하셔가지고 캐릭터의 감정적인 묘사들이 공감이 되고 드라마를 더욱 몰입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심오한 주제의식과 드라마의 여운이 오래갑니다. 용서와 화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상처받은 자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안락사 문제 등 묵직한 주제를 다루며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나면서 씁쓸하면서도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대부터 40대까지 이어지는 긴 서사로 인물들의 심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하고 축적되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 올려진 서사의 감정의 무게가 상당하다고 느껴지며 그것이 폭발하고 휘몰아치며 다시 수용되는 과정이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이 정도를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단점을 보자면 첫 번째는 너무 반복적인 구조예요. 은중과 상현의 관계가 화해와 배신을 반복하며 오랜 기간 동안 주요 갈등이 같은 패턴으로 순환됩니다. 이런 것들이 1화서부터 15화까지 너무 반복되니까 보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지쳐요. 때로는 아니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비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는 은중이와 상현의 화해가 너무 억지 같아요. 특히 상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드디어 깨닫게 되면서 은중이에게 속죄하고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병에 안 걸렸으면 화해를 안 했겠네요. 그러니까 상현의 죽음을 빌미로 드라마가 억지로 화해하고 끝내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이 드라마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앞서 장점을 이야기할 때 이 드라마는 감정의 무게가 무거운 드라마라고 표현했죠. 그만큼 감정의 표현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드라마 전개가 느리고 호흡이 너무 길어요. 너무 무겁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현이가 은중이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해서 상현이가 그동안 행동을 왜 했는지를 그 이유를 보여줘도 보는데 불편합니다. 눈살이 찌푸려져요. 다만 이게 마지막에 가서 은중의 사랑과 용서, 수용으로 인해 단순한 악역이 아닌 상처받은 영혼으로 승화가 되는데 그 전까지 진짜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 마지막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강약을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드라마의 장단점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드라마 은중과 상현에 대해 시청을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자신이 진득하고 묵직한 서사를 좋아하는 분, 단순한 악역이 아닌 입체적인 캐릭터의 내면 심리의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 배우 김고은, 박지연님의 역대급 연기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 자아, 용서, 관계의 본질 등 심오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여기에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함이 안 되신다면 보지 마세요. 큰일 나? 농담입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은중과 상현 후기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